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뇌물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8월에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대부분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해서도 8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조국 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모두 12개입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우선 아들과 딸 조모 씨의 입시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조된 딸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딸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면서 지도교수인 노원중 교수로부터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건 뇌물이자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에 차명으로 투자했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도 코링크 PE의 주식과 WFM 주식 7만 주 등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난 8월 자산관리인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3개를 은닉하도록 하거나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한 혐의에도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의미인데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죠. 청와대도 떠들썩한 소동에 튀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비난했습니다. 이서준 기자. 조 전 장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수사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내놓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입니다.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억지 기소를 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밝혀내겠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옹색하다며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태산이 울릴 정도로 떠들썩했지만 나온 건 쥐 한 마리뿐이었다는 의미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겁니다. 윤 수석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검찰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 그리고 이른바 김영란법의 금품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안을 두고 2가지 법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장학금의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와 조 전 장관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정 직군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김영란법상 금품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놓았던 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은 지난 청문회 때부터 국정감사 때까지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경찰관하고 소방관은 관련해서 안 되는데 해석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어떤 그 심사 기준이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칙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원장님. 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경찰과 소방관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과 관련해 대상을 특정 공직자의 자녀로 제한했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논란이 된 뒤 공직자와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고 자녀 장학금엔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자 그에 대한 질의가 쏟아진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권익위의 기본 해석을 뒤로하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노원중 부산의료원장이 의료원장 취임 등에 도움을 줄 걸로 보고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청탁 명목으로 장학금을 줬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법원이 장학금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와 김영란법 위반 중 선택해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결국 재판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은 이 돈의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와 조 전 장관에게 직접 준 걸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치열하게 다툴 전망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둘러싼 수사는 검찰 개혁과 맞물려서 한국 사회를 요동치게 만든 바 있죠.
자, 처음 나왔던 의혹과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떤 점이 다른지 앞으로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박병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시작은 딸 조모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조 씨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 전 장관과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자녀들의 인턴 품앗이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혹만 제기됐던 셈입니다. 사모펀드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 7만 주를 실물로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선 공동 소유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차명으로 WFM 주식 2만 4,300여 주를 추가로 산 부분에 대해선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모두 묵비권을 사용해서 혐의를 완벽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새롭게 조사된 내용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명의의 변호사 사무실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병합 신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혐의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쳐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편 검찰은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조 전 장관 부부와 관련한 증거를 숨긴 인물로 지목했지만 정작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며 순서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서 조 전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도 직위 해제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총장은 인사 규정에 따라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데 직위가 해제되면 교수직은 유지하게 되지만 강의나 연구 활동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조 전 장관은 다음 학기에 형사 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